우리 요번에 22쪽에 화학 반응의 규칙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말한 양반이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뭐한 양반? 아니, 우리 배운 걸로, 중2 때 배운 걸로. 라부아지에 뭐한 양반? 그렇지, 엄청 똑똑한 양반이었고 또, 과학했었고 또, 쓸데없는 거밖에 안 이런. 단조대에 목 잘려 죽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에 목 잘려 죽은 양반이잖아. 네, 안 배웠나 봐. 이 사람 원래 직업은 세금 걷는 양반이었어. 그래가지고 민중의 세금을 걷었던 양반이다. 그래서 단두대에 목 잘려 죽었는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원소 배울 때 물 분해 실험한 양반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아리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를 실험으로서 보여준 양반이었지, 그지? 엄청 였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험들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나온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름에 딱 나오죠. 질량 보존. 말 그대로 질량 보존돼요라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되겠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 물질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런데도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같냐? 여기서 중요한 건 성립하는 까닭이야. 자, 같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원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해. 원자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기 때문에 반응 전의 원자 종류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 종류 개수가 변화 없으면 질량도 변화 없겠죠. 근데 원자 배열이 달라지면 물질은 달라지지. 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성립이 돼요. 자, 모두 성립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 반응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고,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게 기체 발생 반응이고, 그 다음 연소 반응이야. 맨날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앙금 생성 반응은 역시 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여기 지금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었을 때, 그러니까 실험상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투명해요. 질산은 수용액 투명해요. 둘 다 투명해. 액체처럼 생겼어. 165.3g이래. 근데 둘을 섞어. 그러면은 갑자기 막 고체가 막 나타나죠. 그게 앙금이죠. 가루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왠지 고체가 나타나니까 더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질량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했을 때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뭐 앙금 생성 반응은 누가 앙금 생성 반응인지 그것만 좀 눈에 익혀 놓으시면 돼. 알겠죠? 여기 지금 옆에 그 외 여러 가지 또 나와 있죠. 여기서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에서 염화은 앙금이었고, 이쪽에서는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에서 탄산 칼슘 앙금, 여기서는 아이오디나 납 앙금, 자, 여기서는 황산 바륨 앙금. 혹시 기억나니 이거 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좀 익혀 놓으셔. 얘네들은 뚜껑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날아가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얘기할 기체 발생 반응이라든가 연소 반응은 이제 기체 상태인 애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이 열려있을 때가 좀 달라져. 근데 앙금 생성 반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둘이 뚜껑 열렸건 닫혔건 질량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자. 1, 2, 3번만 좀 빨리 해보자. 자, 1번에 OXO, 2번에 원자, 3번에 같다. 여기서 틀린 거 빨리 질문! 없어요.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해 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여 일어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이라고 되니까 열린 용기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기체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측정이 돼요. 하지만 발생한 기체까지 전부 다 질량을 고려한다면 반응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염산 반응인데 이 탄산칼슘에 묽은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실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질량이 똑같네요.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뚜껑을 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질량이 감소하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건데 날아간 애까지 다 생각하면은 질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질량 보존된다 안 된다? 뚜껑 열어도 질량 보존된다 안 된다? 얘들아, 질량 보존 되니 안 되니? 왜요? 되는 거예요.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야. 와. 알겠죠? 근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측정했을 때는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닫혀있는 상태를 나올 필요가 없지. 어차피 변함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려있는 상태가 문제가 나올 거야. 뚜껑이 열려있는, 즉 열린 상태에서 질량 변화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요,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나머지 기체 발생 반응도 눈에 익혀놓으세요. 결국에는 예시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얘가 어떤 반응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그네슘과 묽은염산, 아연과 묽은염산, 이 묽은염산인데 금속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 과산화수소, 소독약이죠. 자, 상처 난 데 바르면 막 거품 일어나잖아. 그거 산소기체라 그랬죠. 물하고 산소로 분해돼서 산소기체 날아가는 거고. 탄산수소 나트륨, 뭐 할 때 쓰는 애였어? 그래요. 베이킹 파우더. 자, 우리 빵 만들 때 쓰는 애였죠. 이거 집어넣고서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고 이렇게 가열하면은 부풀어 오르죠. 왜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뚜껑을 열려 있으면 날아가는 기체 양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이지만 날아가는 애까지 전부 다 생각한다면 질량 변화는 없어요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연소 반응이에요. 자,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랑 급격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나무를 태웠어요? 종이를 태웠어요? 이런 애들은 연소시켰을 때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려요. 자, 나무를 태웠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나무가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재 남고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겠죠, 그죠? 재가 되면은 질량이 가벼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어. 그러면은 반응할 산소에다가 날아갈 애들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질량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그래서 나무나 종이나 이런 애들의 연소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별표는 이놈이야. 강철솜 연소. 자, 강철솜을 연소시킵니다. 철을 연소시키는 거야. 그럼 철이 산소랑 급격하게 반응을 하네. 산소랑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날아가는 기체는 없어요.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돼. 자, 그러니까 철이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는데 이때 산소랑 결합했잖아. 그럼 산소랑 결합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 후에 이렇게 이쪽이 질량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반응할 산소까지 전부 다 측정했다면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자, 옆에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해요. 자, 양쪽에 이제 수평 맞춰놓은 상태에서 한쪽에다가 막 가열해 주잖아. 그럼 이쪽만 강철솜이 되는 거야. 산소랑 막 결합하는 거야. 그럼 제 쪽이 더 질량이 커져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철뿐만 아니야. 불이랑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철이랑 산소랑 결합하면 뭐가 됐어요? 그럼 불이랑 산소랑 결합하면?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결합하면? 그렇게 해요. 오케이? 산화철,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옆에 1, 2, 3 또 해보도록 하자.
증가. 자, 1번에 다시 한번 하자. 1번에 5XX, 2번에 44g이고, 자, 1번에 OXO, 6g 감소, 증가. 여기서 질문. 없니? 다 아는 거야? 그래, 1번에 2번에. 열린 공간에서 나무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증가한다. 나무가 연소되면은요, 재가 되잖아요. 재가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줘야죠. 오케이? 또요. 넘어가자. 어디로 가느냐? 32쪽으로 가주세요. 32쪽. 32쪽 11번까지 1번부터 11번 딱 11문제야 32쪽에 1번부터 11번 32, 33이야 그러니까 32, 33 이렇게 두 페이지만 좀 해보자. 자, 1번에 2번이죠. 아싸, 내가 맞았네. 2번에 1번이에요. 그리고 앙금은 누구니? 3번에 앙금 이름은? 그렇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60g이 돼야 되죠. 4번에는 2번, 3번이고요. 원이 점점 커진다. 5번에는 1번이죠. 여기서 자기 질문 있니 혹시? 틀린 거 질문? 자, 그 다음 6번에는요. 가와 나는 같죠? 다는 작죠. 7번에 3번이고요. 8번에 2번이죠. 9번에 2번이에요. 2번. 10번에 1번, 5번이고 11번에 3번입니다. 역시 물어본 보람이 있군요. 여기서 질문. 얘들아, 11번에 종이를 태우면 어떻게 되니? 제가 돼요. 감소되죠. 그죠? 나무를 태워도 감소돼요. 마그네슘 리본을 태운다는 얘기는요, 마그네슘이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과산화수소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로 나뉘어지게 돼요. 오케이? 묽은 염산, 탄산, 칼슘 넣으면 뭐가 되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애가 질량이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보자. 그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솔직히 쉬워. 그냥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됩니다. 화합물이 뭐니? 뭐하니? 자, 그래요. 화합물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식 뭐야 이것들. 수소 분자식, 질소 분자식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돼 있는 애를 우리는 호전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물은 뭐예요?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이산화탄소. 공통점. 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야 돼. 일정한 비율. 자, 다시. 얘네들은 홑 원소 물질이라 그랬어. 홑 원소 물질. 자, 홑 원소 물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화합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야. 걔네들이 결합을 하려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돼? 꼭 2개 있어야 되죠. 산소는 몇 개 있어야 돼? 1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을 만들기 위해선 수소 2개에 산소 1개가 꼭 필요해. 자,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일정한 개수비로. 그런데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랑 질량이 똑같겠니? 다르겠죠. 수소 원자의 질량을 1로 놓으면은요, 산소 원자는 16배 더 질량이 커요. 오케이? 이게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수소가 1로 놓고 나머지가 몇 배 크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 화학 파트 배울 때는 뭐 기준이 뭐 탄소 12입니다 뭐 이런 걸로 배울 텐데, 그거 말고 지금은 그냥 수소가 1이고 나머지가 몇 배 크냐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배워줘. 자, 그러니까 수소가 1이면은 산소 원자는 16배 더 질량이 큰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도? 이게 한 개당 상대적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질소는 수소보다 몇 배 더 큰 거야? 14배 더 크다라는 그런 뜻이야. 질량이. 됐니? 자, 요게 원자의 질량비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밑줄 한번 쳐줘. 일정한 질량비에다가. 성립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요, 원자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개수비로. 자, 그런데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돼요. 혼합물은 뭐야? 섞이는 거지? 혼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혼합물에서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야. 질량 보존의 법칙은 혼합물에서 성립돼요.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 만들 때만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봅시다. 요거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이 H2O예요. 자, 그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했어? 2개, 1개 결합했죠. 개수비가 2대 1이란 뜻이야.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원자의 질량비, 이거 상대적 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소 원자 1개가 1이면 산소 원자 1개는 16이란 얘기야. 그러면 수소가 물을 만들 때 수소는 2개 필요했잖아. 그럼 물을 만들 때 수소 질량은 얼마나 필요하니? 1짜리가 2개 필요해요. 요 얘기야. 산소는요, 16짜리가 1개 필요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6, 즉 1대 8의 질량비가 나와요. 라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항상 질량비가 1대 8로 나와야 돼. 물을 만들 때는요. 그러면 내가 수소가 1g이 있어. 그럼 산소 몇 g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렇지. 8g이 있어야지만이 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g, 8g 만났으니까 물은 몇 g 나오겠니? 물은 9g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말이야. 수소가 2g 있었어. 근데 산소는 8g 있어. 그럼 물이 몇 g 나올까요? 저기요, 질문했어요. 2g 있어요, 수소가. 산소가 8g 있어요. 물은 몇 g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10g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무작정 더하면 안 돼. 왜?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땐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그랬잖아.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8g 있으면 얘는 몇 g만 반응에 참여해? 1g만. 그러면 물은 몇 g 나오는 거야? 그렇지, 9g 나오는 거야. 수소 1g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 NH3예요. 그래서 질소 1개에 수소 3개가 붙는데
한 개당, 원자 한 개당의 질량은 14대 1이에요. 그런데 질소는 한 개 있어요. 근데 수소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질량비가 14대 3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질소와 수소가 14대 3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14대 3 대 암모니아는 17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과산화수소는 둘둘이야. 그래서 한 개당 1대 16이야.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도 1대 16 나와요. 탄소와 산소는요, 한 개당 질량이 12, 16이야. 근데 산소가 2개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3대 8의 질량비를 갖게 돼요.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만들 때는 3대 8의 질량비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를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를 볼트 너트로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볼트고 이게 너트예요. 오케이? 이거 볼트 너트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 길쭉한 게 볼트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게 너트인데, 볼트 한 개에 너트 몇 개씩 꼈어요? 그래서 BN2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10개 있고 얘가 16개 있어요. 그러면 얘가 2개씩 껴주면 볼트는 몇 개만 필요해요? 8개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BN2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최대 8개만 만들고 B 2개는 남는 거예요. 알겠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과학에 있으면. 자, 마찬가지야. 자, 그렇다면 요거 15개 있으니까 얘는 몇 개만 필요해? 30개만 필요하고 BN2를 만들면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트가 10개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렇다면 BN2라는 이 화합물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볼트 한 개가요. 볼트 한 개가 4g이에요. 너트 한 개가요. 너트 한 개가 2g이에요. 2g이면 좀 그렇고 1g이라고 하자. 너트 한 개가 1g이에요. 그렇다면 BN2를 만들기 위해선 볼트 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 질량비는 몇 대 몇? 저기요, BN2를 만들려고 해요. 볼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개수비가 1대 2죠? 근데 한 개당 질량이 4g, 1g이잖아.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물어보면은 1 곱하기 4 대 2 곱하기 1이죠. 왜 지금 뭘 어려운 거 했어? 지금 산수 했잖아. 야, 이거 한 개 있는데 한 개당 4g이야. 그래서 1 곱하기 4 했고. 얘 두 개 있는데 한 개당 1g이니까 2 곱하기 1 했고. 그럼 몇 대 몇? 2 대 1에 질량비를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야. 야, 내가 볼트가 이렇게 이렇게 막 한 포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퍼가지고서는 한 바가지 펐어. 그랬더니 볼트가 뭐 1kg이야. 그럼 너트는 몇 g을 갖고 와야지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1kg 갖고 왔으면 너트는 몇 g 갖고 와야지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들고 왔는데 나 누구랑 대화하니 지금? 50g 들고 아닌데 아닌 말고. 야, 1kg는 몇 g이니? 50. 1000g이죠. 자, 볼트가 1000g 있어요. 그러면은요, 너트는 몇 g 있으면 돼요? 500g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는요,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춰요. 지수 자요. 잘하네. 이따가 시험 봐서 그냥 뭐 늦게 가면 돼. 자, 그 다음 산화 마그네슘. 자, 산화 마그네슘은 누구누구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요. 구리랑 산소랑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붉은색의 구리를 열심히 태워요. 자, 열심히 태우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돼. 그게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제 자는 거지. 기도하시는 분이 굉장히 무교라서 모르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높으시네. 그래요. 하은이 죽어가요. 우리의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에이구.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옆에 저기 1, 2, 3분만 먼저 좀 해보자. 1, 2 옆에 바로 옆에 1, 2, 3번만 해보자. 1, 2, 3번. 산화구리는 좀 이따 하자. 1번에요. X, O, O. 이산화탄소 화합물이에요. 만들어질 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해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2번에는 몇 대 몇? 1대 8이죠. 1대 8. 3번에는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고 너트 1개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구해놨지. 너가 직접 BN3는요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예? 조립을 볼트가 2개 있잖아요. 볼트 1개에 너트 3개씩 껴 들어가야 되잖아. 2개 있으니까 여기 1개에 3개 껴 들어가고 요렇게 2개 만들 수 있지. 그럼 너트는 몇 개 썼어요? 6개를 썼으니 너트 1개는 남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BN3는 2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산화구리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 구리랑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이거 실험 어떻게 하느냐? 도가니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신나게 가열을 해버려요. 시꺼멓게 될 때까지. 시꺼멓게 될 때까지 가열하는데 4g을 넣고 가열하면은요, 산화구리 시꺼멓게 됐을 때 5g 나와요. 8g 넣고 가열하면 10g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4g일 때 얘가 5g 나오고, 얘가 8g일 때 얘가 10g 나오고, 얘가 12g이 되면은요, 여기 15g 나오고. 즉, 얘가 5g 될 때 산소가 1g 붙었다는 얘기지. 여기 10g 될 때 2g 붙고, 15g 될 땐 3g 붙고, 이런 식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구리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달라붙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죠. 몇 대 몇의 비율로 계속 만나고 있어? 4대 1의 비율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쪽 그래프로 해보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으로 해보면 4대 1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얘기고, 마그네슘 가열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마그네슘 가열하면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 된다 그랬죠. 이때도 3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이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옆에 1, 2, 3번 한번 해보자. 자, 1, 2, 3번 쉬워. 금방 해. 얘들아, 일단 1번부터 몇 대 몇? 4대 1이죠. 자, 여기 구리 더하기 산소 해서 산화 구리가 되는데 이게 4대 1인 거 여기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럼 20g 구리가 20g을 완전히 반응시키려면 산소 몇 g 필요하겠어? 그렇죠. 5g 필요하겠죠. 그럼 24g을 구리 24g을 완전히 반응하려면 산소 몇 g 필요해? 6g 필요하겠죠. 그럼 산화구리 몇 g 나와? 30g 나오죠. 그래서 3번은 30g이 돼야 되지. 어렵니? 진짜 어려운 건 뒤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야이 어디 지금 녹음 중인데 짜증난다 그래. 자, 다음 30쪽으로 가자. 근데 갑자기 30쪽이요? 네, 기체 반응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 일단 내용은 끝났어요. 기쁘죠? 아니요. 문제 풀 게 싼더미예요. 자, 안 돼요. 다시 갈 건데. 자, 빨리 하자. 빨리 하고 끝내자. 너무 다 잔다, 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자. 자, 앙금 생성 반응의 질량 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쉬워. 그냥 섞었을 때 질량의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탄산칼슘하고 묽은염산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그랬어? 뭐라고? 아니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예요. 탄산칼슘이에요. 이산화탄소고.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과 같은 금속성하고 염산 반응하게 되면은 그때는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어.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선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산화고리 반응에서의 질량비 역시 마찬가지야. 도가니, 그러니까 도가니는 그냥 그릇이에요. 자, 거기에다 5개 놓고서는요, 질량을 다르게 해서 0.4, 0.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리 집어넣은 다음에 열심히 가열을 해. 그래서 시꺼멓게 됐을 때 질량을 다 측정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0.5, 1, 1.5, 2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 증가한 만큼 누가 와서 들러붙었다는 뜻? 산소죠. 그래서 그 질량비를 따져보면 전부 다 4대 1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자, 요런 표가,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 8이야. 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으면 좋겠고, 뭐, 구리와 산소가 4대 1이야. 뭐,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은요, 문제에서는 아마 주어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이렇게 표로써 주어져요.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실험인데, 여기, 남는 애가 있어요. 남는 애는 일단 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남으면은 그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애잖아. 그래서 빼고 생각해야 돼. 산소 2g 남았다는 얘기는 산소는 8만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없어. 그럼 26이 전부 다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고, 여기 수소가 1이 남았어. 그럼 3 중에서 이 2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전부 다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1대 8이죠. 자, 문제는 이제 요런 거 이렇게 막 가려놓고, 여기 가려놓고, 뭐 여기 가려놓고, 얼마니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질량비를 따져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채울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아니,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자,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죠. 앙금 생성 반응인데 누구누구 앙금이 되느냐? 아이오디나와 납 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 형성되는 거야. 노란색 앙금이죠. 자, 그럼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을 6씩 전부 다 집어넣고요. 질산납을 0, 2, 4, 6, 8, 10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만났을 때 앙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선 앙금 되는 게 없어. 왜? 얘가 0이니까. 2 집어넣었을 때 좀 앙금이 생기고 4 집어넣으니까 좀 더 생기고 6 집어넣으니까 더 생겼어. 근데 8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10 집어넣어도 똑같죠? 왜 그럴까? 반응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반응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납이온을 아무리 더 집어넣어도 반응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전부 다 없어지면은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최대로 만났었던 거는 6대 6, 즉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을 때야? 부피비가 1대 1 부피비로서 만났을 때가 최대가 됐었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 여기 앙금을 더 높이고 싶어요. 그럼 누굴 더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이놈을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높이고 싶으면 얘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 이 아이를 더 높이고 싶으면 이때는 누굴 집어넣어야 돼? 질산납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할 때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얘기하는 그 실험이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오케이? 야, 그냥 하기 싫다는 말이 그냥. 아유. 얘들아, 34, 35. 34, 35. 34쪽, 35쪽. 두 페이지야. 여기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모르겠는 건 별표를 치고 설명을 하나씩 들으면서 가도록 하자. 34, 35 해주세요. 모르겠어.
저기 시작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얘들아 12번에 3번이에요. 3번. 내가 맞았네. 3번은 왜? 혼합물이죠.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 만들 때 성립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3번은 아니야. 이거 자, 하나만 다시. 자, 13번에 3번이고요. 14에 3대 8, 15에 2, 16에 3, 17에 2대 3, 18에 1.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17, 18. 자, 지금 볼트, 너트를 각각 10개씩 사용했어요. BN2를 만들어요. 몇 개 만들 수 있니, 이거? 그렇죠. 너트가 2개씩 묶어야 되니까 너트 10개 있으면 5개까지밖에 못 만들죠. 볼트 5개는 남는 거예요. 볼트 10개가 20g이고 너트 10개가 15g인데 BN2를 만들 때 개수비는 1대 2죠.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를 따져야 되겠지. 근데 볼트 한 개당 몇 g이야? 볼트 한 개에 2g인 거 알겠죠? 10개에 20g이니까. 너트 한 개는 몇 g이야? 1.5g이죠? 10개에 15g이니까. 그러면 질량비는 1 곱하기 2 대 2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3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수비를 따지고요. 한 개당 질량비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비에다가 한 개당 질량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BN2를 만들 때 질량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2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을 보시게 되면은 A25개, B40개를 사용하여 AB2를 만든다 그랬어요. B40개의 질량이 20g이고 AB2의 전체 질량이 30g일 때 AB2를 이루는 AB의 질량비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AB2를 만들 때 요거 40개니까 A는 몇 개만 필요해요? 20개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AB2를 총 몇 개 만들었어요? 20개 만들었겠죠. 오케이? B40개의 질량이 20g이래요. AB2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B가 20g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전체가 30g이래요. 그럼 10g은 누구의 값이야? A20개가 10g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A20개가 10g이야. B40개가 20g이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AB2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40개가 있기 때문에 A는 20개만 필요해요. 그래서 AB2 20개를 만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B40개가 20g이야. AB2 20개가 전체 질량이 30g이니까 A는 10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20개가 10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그럼 얘 질량비 자, 20개에 10g이고 얘는 40개에 20g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 10g 대 20g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죠. 이걸 하나하나 해줄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전체 질량이 나와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10g, 20g 해가지고 1대 2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AB2를 만들 때 전체 질량이 A 20개 10g, 그 다음 B 40개 20g 이렇게 있기 때문에 AB2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전체 질량은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야. A와 B의 질량비가. 됐나요? 또 질문 있니?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 19번에 1번. 오잉? 5인이면 틀린 거니? 자, 19번에 보세요. 구리 더하기 산소 해가지고 산화구리가 되는 거죠. 요거 4g 있을 때 요거 5g 돼요. 그럼 산소 1g 붙은 거죠. 4대 1대 5란 얘기지. 산화구리가 20g을 얻어야 돼. 그럼 산소는 몇 g 필요하단 얘기야? 4g 필요한 거고요. 구리는 몇 g 붙었어요? 4대 1로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자, 그럼 20번에는 3번이 나왔니? 20번 질문 손? 자, 21번에 4번 나왔니? 질문 손? 네? 20번은 3번. 21번에 4번 질문! 22번에는 수소 대 산소는 몇 대 몇? 1대 8. 화학 법칙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23번은 몇 번이니? 2번 나왔니? 24번에는 2번 나왔니? 여기까지 중에 질문. 없니? 가방 싸고 있니 지금? 누구 맘대로?